안녕하세요, 폴트윈입니다. 텍사스 오스틴의 뜨거운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F1은 숨막히는 고도를 자랑하는 멕시코시티로 무대를 옮깁니다. 미국 그랑프리 스프린트에서의 맥라렌 듀오 충돌과 본선 레이스에서의 제왕 막스 베르스타펜의 완벽한 부활로 챔피언십 경쟁이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접어든 지금, 해발 2200m가 넘는 이곳 아우토드로모 에르마노스 로드리게스, 즉 AHR에서 펼쳐질 레이스는 남은 시즌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멕시코시티의 강자 레드불이 다시 한번 포효하며 불붙은 챔피언십 경쟁이 지속될지, 멕시코시티 그랑프리의 모든 것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그랑프리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포스터부터 살펴보죠. F1 공식 포스터는 지난해 우승자인 카를로스 사인츠, 최근 챔피언십 경쟁에 다시 불을 지핀 막스 베르스타펜, 그리고 최근 포인트권에서 자주 얼굴을 보이는 니코 훌켄버그를 등장시켰습니다. FIA가 공개한 공식 포스터는 지난해 페라리의 원투 피니시를 기념하는 듯 페라리 머신으로 포인트를 준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멕시코시티 그랑프리는 F1 캘린더에서 가장 열정적인 팬덤을 자랑하는 레이스 중 하나입니다. 1962년 비챔피언십 레이스로 시작해 F1 월드 챔피언십에는 1963년부터 간헐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안전 문제 등으로 중단되었다가 헤르만 틸케의 리모델링을 거쳐 2015년 현재의 모습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죠. 특히 야구장 스타디움을 개조한 포로솔 구간은 수만 명의 관중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함성과 열기로 유명합니다. 시상대 역시 이곳 스타디움 안에 마련되어 독특한 세리머니 장면을 연출합니다. 멕시코시티 그랑프리의 인기를 증명하듯 F1 계약은 2028년까지 연장되어 앞으로도 오랫동안 F1 팬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아우토드로모 에르마노스 로드리게스는 그 어떤 서킷과도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살인적인 고도인데 해발 약 2229m에 위치하여 F1 서킷 중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고도입니다. 참고로 두 번째로 높은 오스트리아 레드불링이 785m, 세 번째이자 다음 그랑프리가 열릴 브라질 인터라고스가 782m이니 얼마나 높은지 짐작이 가시죠? 이 높은 고도는 공기 밀도를 해수면 대비 약 80% 수준으로 떨어뜨려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데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엔진 출력 감소입니다. 터보차저가 공기를 압축하지만 근본적으로 희박한 공기 때문에 엔진 출력이 저하됩니다. 두 번째는 냉각 문제입니다. 공기가 희박하여 브레이크와 엔진 냉각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과열된 브레이크는 성능이 저하되어 브레이크 과열 관리가 핵심입니다. 마지막은 아우토드로모 에르마노스 로드리게스에서 가장 중요한 다운포스 감소입니다. 공기 밀도가 낮아 다운포스가 약 22% 감소합니다. 팀들은 모나코 수준의 최대 다운포스 윙을 사용하지만 실제 접지력은 몬차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는 코너링시 그립 부족으로 인한 미끄러짐을 유발함과 동시에 타이어 관리를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아우토드로모 에르마노스 로드리게스는 길고 다양한 직선주로도 주요한 특징입니다. 특히 1.2km에 달하는 피트 스트레이트에서는 낮은 공기 밀도 덕분에 저항이 최소화되어 매우 높은 최고 속도가 나옵니다. DRS 효과가 극대화되고 슬립스트림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죠. 서킷 기본 스펙입니다. 위치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길이는 4.404km로 F1 서킷 평균과 비교하면 짧은 편입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개최된 영암 그랑프리가 5km가 넘었던 것을 고려하면 체감이 됩니다. 총 71랩을 돌아 305.354km를 주행하며 17개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초 설계는 오스카 페르난데스가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15년 F1 복귀 리모델링은 헤르만 틸케가 진행했습니다. 트랙 레코드는 2019년 막스 베르스타펜이 기록한 1분 44초 758, 랩 레코드는 2021년 당시 메르세데스 소속이었던 발테리 보타스가 세운 1분 17초 774입니다. 2024년 작년 우승자는 페라리의 카를로스 사인츠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킷 기준 역대 최다 우승자는 막스 베르스타펜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7회 그랑프리 중 5회 우승했습니다. 아우토드로모 에르마노스 로드리게스 서킷을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섹터 1은 두 개의 DRS 존 사이에 위치한 짧은 복합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km 피트 스트레이트 끝에 위치한 1번 코너는 최고의 추월 포인트입니다. 특히 1번 코너 직전에서는 비공식 기록이지만 시속 370km 이상이 기록된 적도 있다고 하죠. 퀄리파잉에서는 팀 동료의 슬립스트림 지원을 받아 기록을 당기는 팀전이 나타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1번 코너 이후 이어지는 2번 코너에서는 생각보다 트랙 이탈이 자주 나오지만 3번 코너까지 잘 버티면 또 하나의 스트레이트 구간이 나오며 DRS 사용이 가능합니다. 섹터 2는 테크니컬 S와 고속 코너 구간으로 구성됩니다. 4번 코너에서 6번 코너까지 이어지는 S자 구간에서는 충돌이 많이 발생해서 머신의 민첩성이 중요합니다. 7번 코너부터는 고속 코너인데 앞서 말했듯 공기 밀도가 낮아 다운포스 형성이 어렵습니다. 즉, 공기역학적 그립이 부족하고 브레이크 냉각도 잘 안되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11번 코너 이후 섹터 3로 넘어가는 마지막 스트레이트 DRS 구간을 지나면 유명한 포로솔과 마지막 코너가 나옵니다. 12번 코너에서는 직선주로의 고속을 버티지 못하고 트랙 이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토드로모 에르마노스 로드리게스의 하이라이트인 포로솔 스타디움 섹션이 12번 코너에서 15번 코너까지 이어집니다.
야구장을 리모델링한 포르솔은 야구장 한복판에서 레이스가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독특한 구간입니다. 흔치 않은 저속 코너인데다가 낮은 그립과 좁은 트랙폭 때문에 실수가 나오기 쉬우며 머신 밸런스와 브레이킹이 중요합니다. 스타디움을 빠져나와 마지막 턴 세븐틴을 잘 탈출하면 다음 랩의 긴 피트 스트레이트에서 높은 속도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타이어 컴파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피렐리는 이번 멕시코시티 그랑프리의 C2 하드, C4 미디엄, C5 소프트 컴파운드를 지정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비슷하게 한 단계 건너뛴 조합으로 각 타이어 간의 성능 및 내구성 차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그랑프리에서는 C1과 C3의 큰 성능 갭 때문에 C1 기피 현상이 나타났고 대부분 팀이 미디엄 소프트 원스톱을 선택했고 피렐리의 의도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시티 그랑프리에서는 조금 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에서 하드로 사용된 C1 타이어는 원래도 성능을 뽑아내기 어려운 타이어였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시티의 C2 타이어는 C1 대비 훨씬 좋은 성능을 뽑아낼 수 있어서 전략적으로 C2 타이어를 선택하는 구성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는 C3 타이어가 선호됐던 멕시코시티였기에 C3 타이어가 빠진 조합이 인상적입니다. 여기에 고지대 특성까지 더해져 타이어 마모와 과열 관리가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입니다. 그립이 부족해서 미끄러지면 타이어 관리가 힘들어지고 결국 세이프티카 발동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며 레이스 전략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큰 변수입니다. 과연 팀들이 C5 소프트 타이어를 레이스에서 얼마나 활용할지 혹은 퀄리파잉 전용으로만 사용하게 될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금요일 프랙티스 세션에서의 롱런 데이터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멕시코시티 그랑프리는 그 어느 때보다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들로 가득합니다. 먼저 FP1에서는 자우버를 제외한 9팀의 루키들이 테스트 드라이빙을 앞두고 있습니다. F1 규정에 따라 시즌 중 최소 2번 이상의 테스트 드라이빙이 필수인데 남은 그랑프리가 나이트, 시가지, 스프린트 등이 예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멕시코시티와 아부다비만 남은 터라 규정을 충족시키고자 부랴부랴 나오는 거죠. 시즌 피날레인 아부다비에서 테스트 드라이빙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레드불은 아르비드 린드블라드가 베르스타펜 대신, 페라리는 안토니오 푸오코가 해밀턴 대신, 메르세데스는 프레데릭 베스티가 러셀 대신, 맥라렌은 바토 워드가 노리스 대신, 알피는 포라로니 가슬리 대신, 에스턴 마틴은 잭 크로포드가 스트롤 대신, 하스는 히라카 와료가 베어만 대신, 윌리엄스는 루크 브라우닝이 사인츠 대신, 레이싱불스는 이와사 아유무가 로슨 대신 FP1 세션에 참가합니다. 특히 주목할 루키는 레드불의 18살 신성 린드블라드, 알핀 시트 후보인 아론, 윌리엄스의 F3 챔피언 브라우닝 등입니다. 제한된 60분 동안 고지대 환경 속에서 루키들이 F1 머신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팀에 어떤 인상을 남길지 그리고 고지대에서의 드라이빙 기록을 얼마나 축적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계속되는 파파야 듀오 내전입니다. 드라이버 챔피언십 선두는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346점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랜도 노리스가 332점으로 2위 자리에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둘의 포인트 차이는 이제 14점입니다. 피아스트리는 인터뷰에서 클린 슬레이트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노리스는 스프린트 충돌에 대한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죠. 게다가 두 드라이버 모두 생애 첫 F1 챔피언 타이틀이 목전에 있습니다. 과연 감정을 배제한 냉정한 경쟁이 가능할까요? 특히 고도가 높아 실수가 잦은 멕시코 서킷에서 스타트 직후 긴 직선주로 끝에 턴1에서의 자리 싸움은 미국 그랑프리 스프린트 오프닝 랩의 재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베르스타펜과 레드불의 각성이 무섭습니다. 막스 베르스타펜은 아우토드로모 에르마노스 로드리게스 서킷에 최근 7번의 그랑프리 중 5번이나 우승하며 압도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레드불 머신은 전통적으로 고지대에서 강세를 보여왔고 베르스타펜의 최근 기세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시즌 15라운드 네덜란드 그랑프리 직후 피아스트리와의 격차는 104점까지 벌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탈리아, 아제르바이잔, 싱가포르, 미국에 이르는 단 4번의 그랑프리 주말 동안 무려 64점의 격차를 따라잡으며 현재 선두 피아스트리와의 격차를 40점까지 좁혔습니다. 특히 최근 5번의 레이스에서 모두 포디움에 올랐고 미국 그랑프리에서는 스프린트와 본선 레이스를 모두 폴투인으로 장악했습니다. 이는 2023년 시즌 후반 10연승 당시를 연상시키는 흐름입니다. 선두 피아스트리와 40점, 2위 노리스와 26점 차이. 베르스타펜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이곳 멕시코에서 다시 한번 압도적인 우승을 통해 25점을 차지하고 맥라렌 듀오가 포인트를 나눠 갖는다면 챔피언십 경쟁은 정말 끝까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경쟁입니다.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우승팀은 지난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 맥라렌으로 이미 결정되었지만 2위 자리를 둘러싼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현재 2위 메르세데스, 3위 페라리, 4위 레드불 3팀이 불과 10포인트 차이 안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순위별 상금 분배액 차이가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남은 5경기 동안 3팀은 한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일 것입니다. 중위권에서는 6위 자리를 놓고 레이싱불스와 에스턴 마틴이 단 3점 차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순위 싸움도 시즌 막판까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 멕시코의 F1 영웅 세르히오 페레즈가 이번 주말 아우토드로모 에르마노스 로드리게스 서킷의 모습을 드러낼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는 현재 F1 시트를 떠나 있지만 2026년부터 참여할 신생팀 캐딜락의 드라이버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자국 그랑프리의 예비 캐딜락 드라이버로서 혹은 F1 앰버서더 자격으로 깜짝 등장하여 팬들과 만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의 등장은 멕시코 팬들에게 큰 선물이자 캐딜락 F1 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 F1 멕시코시티 그랑프리 주요 세션 한국 시간 안내입니다. 오늘 밤 새벽 3시 30분 루키 테스트가 진행되는 프랙티스 1을 시작으로 총 3번의 프랙티스를 지나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2시 반 퀄리파잉,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5시 레이스가 진행됩니다. 레이스는 출근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하, 이번 그랑프리 제가 선택한 판타지 팀은 이렇습니다. 압도적인 상승세와 서킷 상성 최고, 베르스타펜, 작년 우승자, 사인츠, 미국에서의 기운을 받아 베어만 레드불 시트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하자르, 말은 안 듣지만 가슬리는 이겨요, 콜라핀토, 멕시코시티에서 강한 레드불과 아우 레이싱불스까지, 해발 2200m의 희박한 공기, 새로운 타이어 컴파운드, 루키들의 프랙티스, 뜨거운 챔피언십 경쟁, 멕시코시티 그랑프리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과연 챔피언십 리더 피아스트리는 리드를 지켜내며 타이틀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까요? 노리스가 새로운 추격의 고삐를 당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멕시코시티의 제왕 베르스타펜이 홈그라운드와 같은 이곳에서 또 한 번의 압승으로 챔피언십 경쟁의 불씨를 활활 태울까요? 이번 주말 멕시코의 뜨거운 함성 속에서 펼쳐질 고도의 전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F1을 즐기는데 이 프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멕시코시티 그랑프리 예측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폴트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